지난 시간에 제곱근끼리의 덧셈이 그냥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곱근끼리는 언제 더할 수 있고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그냥 루트는 문자 a나 b 이런 거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는 a 더하기 3a를 하는 것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계산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곱근을 도입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와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왜 되는지 정사각형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음을 같이 봐볼게요. 루트 1을 수직선에 표현하는 활동을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각형 넓이가 2인 사각형이 있죠. 이것을 컴퍼스를 주고 한번 그려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더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당연히 컴퍼스를 한번 더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컴퍼스에 점을 찍고 컴퍼스를 돌려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죠. 우리가 구구단은 쉽게 외우는데 그 구구단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5의 의미는 3을 5번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덧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곱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의미를 잊고 있다 보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를 간단히 나타내면 당연히 루트 2를 2번 더하라 이런 의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잊고 있죠. 그래서 7 더하기 7부터 한번 해볼게요.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7을 2번 곱하라, 혹은 2 곱하기 7을 2를 곱하라,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a 더하기 a도 우리는 a를 2번 더하라 2a로 표현한다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도 당연히 2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2 루트 2로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인지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거 확인하기 전에 문항들 더 봐보면요, 3루트 2랑 4루트 2도 컴퍼스를 계속 돌려나가면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루트 5도 해보고요. 루트 5는 사각형이 이미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요, 이 루트 5 가지고 루트 5 더하기 루트 5도 해보고 이런 것들 막 나타내 볼 수 있겠죠. 루트 5 더하기 루트 2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트 5만큼 간 다음에 컴퍼스로 루트 2 사각형을 재가지고 루트 2만큼 다시 찍으면 되겠죠. 근데 물어보세요. 이것을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금 나타낼 때 루트 5만큼 한 번 가고 루트 2만큼 또 한 번 가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루트 2만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루트 5만큼 그 다음에 가도 돼요. 이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5 말고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간단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루트 2나 루트 5가 하나의 단위로 바뀌는 거죠. 지금 컴퍼스를 이 단위 길이만큼 컴퍼스를 계속 움직이는 형태로 점의 위치를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의 단위인 거예요. 잣대가 다른 잣대들인 거죠. 루트 3 잣대가 있는 거고 루트 11 잣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른 잣대들로 길이들을 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잣대를 변형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루트들의 덧셈, 루트 5 더하기 루트 2 같은 경우가 더 이상 간단히 될 수 없고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연산의 결과를 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렇게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빼기는. 그래서 이것도 루트 5만큼 간 다음에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을 2번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기 한번 생각 한번 적어보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덧셈을 곱셈으로 나타낸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넓이가 2인 사각형과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을 가져다가 보면 맞는 거죠. 여기가 루트 2인 거고요. 여기는 루트 48인 거잖아요. 근데 루트 2가 여기 똑같잖아요. 루트 2.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기가 루트 2, 루트 2.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루트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전 시간 제곱근의 성질 곱하기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게 2 루트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추가로 분수의 유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분수의 유리화는 왜 하는 걸까요? 아이들한테 그냥 유리화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생각이라서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트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는 실제로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왜 이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을 때 우리 이 값이 얼마인지 대충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루트 2는 예전에 계산기를 통해서 1.4142 해가지고 소수 열제짜리까지 구해봤어요. 그런데 이 값을 대략적으로 하려면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1 나누기 루트 2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필요해요. 1 루트 2는 1.4142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 나오니까 0을 넣는데 여기 0을 계속 붙여가지고 여기에 곱셈 들어가는 숫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마 7 정도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계산을 해서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가능해져요. 왜냐면 루트 2 나누기 2를 하는 거잖아요. 루트 2는 1.4142 이렇게 가는 거 알아요. 나누기 2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0.7 1 0 4 7 1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나누는 수가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우리 나눗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분모를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거야. 정수로 바꿔야만 나눗셈을 해서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이런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좀 인식하게 만든다면 분모의 유리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단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곱근 단원도 이렇게 해라 라고 제시하지 말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스스로 좀 해결책을 나중에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